저를 집중하고 이제 보고 있더라고. 그거 왜 그렇게 보세요? 일부러 보려는 게 아니고 제 눈이 딱 거기서 멈췄어요. 솔직히 막 궁금한 게 되게 많은 거에 어쩌면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크게 좀 감동이었고요. 기본 자세, 적어야겠다. 이거 기본 자세. 저 여기서 결승 못 가게 했잖아요. 죄송한 마음도 있고 제가 많이 배웁니다. 안녕하세요, 안성재입니다. 오늘은 흑백 요리사 시즌2가 끝나고 흑백 기행 시즌2로 이제 거기 나오신 셰프님의 이제 식당을 와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 첫 시간으로는 제가 아직까지도 너무도 기억에 남는 그런 분이셨고, 그 음식들도 너무 감명 깊어서 오늘 이 레스토랑 이 셰프님으로 좀 결정을 해서 왔습니다. 너무 기대되고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셰프님. 아유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집에 이렇게 뵈니까 너무 멋있게 보이네. 대한민국 중식계 전설 57년 차 중식 거장. 김장하는 건 마찬가지네. 오징어 재료가 그러니까 뭐 손을 이렇게 밀면서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유 덕분에 출연하고 나서부터 젊은 층들이 초등학생이 먼저 이제 뛰어와가지고 네네. 편입니다. 그 사진 좀 초등학- 찍어주세요. 그러면서 또 뭐 사인까지도 해달라고 하니 그거 보니까 놀랐어요. 저도. 후 셰프님의 매력이 뭔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저 뭐 본인이 보기에는 뭐 매력이보다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이 잘 된다고 얘기하나 또 뭐 항상 내가 잘난 척보다 네. 뭐 전체 다 잘 되는 쪽으로 이제 그 분위기를 맞춰주는 네네. 쪽으로 네. 그것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인상 좀 좋게 받은 거 아닌가 하면 그렇게 봐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위에서 봤었을 때도 에너지를 숨기지를 못하시고 계속 뭔가를 하시는 게, 그 활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뭐 사실 조리사랑 요리사랑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하잖아요. 알죠, 진짜. 오랫동안에 이제 그 서서 근무하고 해가지고 몸을 그렇게 뵌 것 같아요. 특별히 운동하는 것도 별로 없고.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뭐 재밌게 하는 게 또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하니까 또 마음을 그렇게 이제 몸이 그렇게 가벼운 거 아닐까. 근데 쉽게 말씀하시지만 그 칼질 할 때 10년, 20년을 만약에 삐뚤게 칼질을 하면은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나중에는 요리 잘 못하냐 마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미도 가져가면서 건강을 유지하시는 거, 이런 거가 이 비결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하니까 제가 배울 그 당시에 사실 지금 환경 180도가 틀리잖아요. 완전 다르실 것 같아요. 그 긴장 속에서 이제 배웠던 그 기술들이 그것이 몸을 이제 단련돼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보니까 그 당근을 내가 지금 만드는 거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당근 뭐 반죽하고 이렇게 만들고 하니까 그때는 안 셰프는 저를 집중하고 이제 보고 있더라고. 네네. 그거 왜 그렇게 보세요? 그때 나도 저를 놀래가지고. 그때 저는 유독 눈이 셰프님께로 가더라고요. 가서 다른 분들은 당근을 가져와서 막 뭘 하시는데 이렇게 반죽을 만들어 계셨어요. 네, 반죽이 쫙 이렇게 막 날아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그 조명 아래에 그 하얀 가루가 이렇게 일부러 보려는 게 아니고 제 눈이 딱 거기서 멈췄어요. 멈추고서는 그 광경을, 드래곤볼이라는 책에 보면은 초사이언이 될 때 막 에너지가 올라가던데, 그런 거를 그냥 상상하면서 있다 보니까 저도 표정 관리랑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네. 네네. 왜 이렇게 가만히 쭉 보시나 했지. 네네. 아 그런 걸 보셨구나. 네네. 그거를 보고 고맙습니다. 아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되게 감명 깊었고요. 요리에 대해서 끝없이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저희에게는 뭐 아유, 너무나도 소중한 말이죠. 네. 그래서 처음으로 흑백 기행제가 찾아왔습니다. 흑백 요리사에서 나온 그 셰프님들 중에서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분들이나 이분은 음식 한번 먹어보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계셨나요? 뭐 거기 나온 요리사들 뭐 사실 이제 아내 친구들도 많고 뭐 박현남 씨 같으면은 뭐 그 전부터 알았었고 아, 네, 네. 천상현 셰프도 이제 데리고 있었던 친구고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그 성지 스님 선생님. 제 인상 깊게 제가 봤어요. 네. 끝까지 이제 본인 했던 그 음식 그 소신이라든지 그 저거 네. 하는 게 보니까 너무 인상 깊게 받았어요. 네. 그쵸. 저도 선재스님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좀 네. 이게 호빈 전체라고 하는데 법인 전체. 네. 재료가 한 6가지 되는데 네. 컬러도 좀 틀리게 했고 네. 소스도 따라서 좀 틀리게 했습니다. 네. 순서로 뭐 그렇게 크게 관련은 안 돼 있고. 네. 예. 맨 왼쪽이 거는 이제 오향장류라고 그러죠. 네. 예. 오향장류. 셰프님의 음식은 제가 호빈에는 아직 이제 처음입니다. 제가. 그러세요? 호빈은 처음이고 셰프님 음식은 뭔가 좀 다른 한국에 있는 중식당이랑 좀 결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 셰프님이 하시는 음식이 뭐 이런 스타일이다 뭐 이런 거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롯데 호텔 그 자리에 그때 그 전에 이제 반도 호텔이라고 써요. 반도 호텔. 반도 호텔은 아래층에서 하는 용궁이라고 중식당이 있어요. 용궁. 네. 그때는 거기서 이제 대만에서 이제 그 주방장 초청해가지고 네네. 그때 처음 초청했던 거예요. 용궁에서부터 그 배우고 광동 요리 쪽으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한 거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 이제 북경 요리, 사천 요리만 주로 한 건데 광동 요리라고 하는 곳이가 없어요. 그때는 한국에는 광동 요리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배우다가 이제 그러고도 일본을 갔거든요. 그 일본을 가서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또 이제 해보니까 다 광동 요리 스타일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 네. 고급 요리 스타일. 약간. 예. 네. 그래서 이제 일본서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호텔 신라 77년도에 오픈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그 지원을 했더니 이제 선착순으로 된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된 거예요. 신라 호텔에 오픈할 때 오프닝 멤버셨어요. 네. 와. 네. 제가 다 준비하고 다 해가지고 나온 거거든 지금. 네네. 근데 신라 호텔에 이제 알다시피 이제 일본 오쿠라 호텔하고 이제 네. 같이 이제 저걸 했던 거라 입사하자마자 다시 또 일본 6개월 동안 연수를 보냈어요 저를.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도 본격적으로 뵌 것도 광동 요리거든요. 거기서 광동 요리. 예. 8선에 오픈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광동 요리를 제가 이제 시작하게. 네. 제가 이제 홍콩에도 식당을 하는데 사실 거기도 광동 음식의 맞아요. 뭐 중심이긴 하지만 제가 뭐 아직 다 먹어보진 않았지만 셰프님이 하시는 스타일이 홍콩 광동 음식이랑도 좀 다른 느낌은 있어요. 약간 좀 있어요. 달라서 약간. 근데 저는 이제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어쩌면은 셰프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스타일 그리고 목소리와 말투가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소스는 저거지 새콤달콤 소스. 지금 이게 손질한 게 많거든. 소스 맛이 좋네. 단맛이가 강하잖아요. 당근을 가지고 당근을 만들 거예요. 그거 느끼세요 혹시? 사람들이 얘기하나요? 그래서 방송을 보고 하는데 그 제가 이제 말소리 직접 나오잖아요 또. 네네. 그 제가 들고 내가 언제 그 얘기했나? 나도 이제 좀 이상하게 좀 느껴가지고. 네네. 이상한. 이 말투가 재밌었나 보지 뭐. 재밌었어요. 들었을 때 너무 재밌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걸 보통 못 듣잖아요. 그랬죠.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1편 찍고서는 제가 말을 막
덕료 막 이러면서 하는 거를 몰랐어요 정말. 근데 그 들으니까 좀 이제 조심스러워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셰프님께서는 그 따라하지도 못할 정도의 어떤 그 스타일 정말 명확한데 귀에 쏙쏙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그 어릴 때 살던 곳이가 어디냐면 이제 소소문 쪽이에요. 네, 서서문 소소문 쪽 덕수궁 바로 옆인데 네.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무 작업도 없을 때 거기하고 어디가 연결돼 있냐면은 바로 이제 시청 앞에 네. 지금 이제 프라자 호텔의 네, 그 자리 프라자. 그 뒤쪽에 보면 그 북창동 시장 있잖아요. 있죠. 네. 그 지역을 거기에 하나 이제 차이나타운을 된 거예요. 거기 차이나타운이었어요. 그 지역이 아침에 이제 문 열고 나오면은 한국말 쓸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정도였어요. 다 그렇게 이제 중국말을 북창동이. 하는데 그 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한국말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 몇 살까지도 이제 잘 못했어요. 네. 잘 못하다가 하나에서. 정부에서 차이나타운을 이게, 다른 장소로 옮겨서 경제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하나씩 다 헐고 네. 이제 흐트러진 거야. 그랬구나. 흐트러지고 나니까 옆집이 거의 다 한국 동네로 되는 거죠. 네네. 그때서부터 이 한국말 하기 시작해. 그때부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네네, 네. 안 통하니까. 네. 그래서 말투가 조금씩 이제 아마 제가 좀 틀린 거예요. 네네. 네. 지금 가져온 게 이게 이제 불도장인데 제가 이제 그 개발했던 그 불도장인데 네. 이게 그 유명한 예. 그렇습니다. 후 불도장. 네, 후불 네. 이제 제가 이제 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후자로 붙은 거예요. 그 아무래도 이제 차별을 두기 위해서. 네네. 예. 이거 뭐 날도 추운데. 네. 이거 땅인 것 같습니다. 드셔보면은 아마 몸에서 이제 열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예. 소스가 있는데 네. 이거 두반장 소스고 이쪽은 호유 소스예요.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이거 그냥 이 맛을 그냥 드시는 건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불도장을 맛있게 만드는 비결 중에 좋은 재료 쓰는 거 빼고 뭔가 끓이는 그거에서 뭐가 방법이 있나요? 육수죠, 육수. 육수가 보통 한 6시간 정도 끓여야 되는데 끓인 것도 이제 그 국물 아주 맑게 끓여야 되니까 네. 여기엔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중국 그 뭐야 햄이 있어요. 진화. 진화 햄. 진화 호텔이라고 하는데 홍콩 광동 쪽에 보니까 주로 다 그걸 가지고 육수를 빼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빼고 소홍주 네. 주로 20년짜리 20년짜리로? 향이 네. 예. 이게 불도장의 매력은 약간 맛이 엄청 맛있는 맛이고 되게 익숙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맛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게 굉장히 조화롭게 잘 돼 있어요. 돼 있어서 딱 포인트를 하나를 짚지 못하겠습니다. 별로. 이게 영어로는 부다 점프 오버 더 월. 그러니까 스님이 담을 넘으셨다. 이거는 저도 뭐 전에 들은 얘기 많은데 확실히 한번 듣고 싶어서 이게 이게 이름 자체가 이제 불도장인데 이 요리가 이제 87년도에 제가 이제 처음 만드는 거예요. 87년도요. 네, 87년도. 88년도에 올림픽에 1년 앞두고 있을 때 네. 사회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요. 시국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호텔들이 이제 영업도 잘 안 되잖아요. 이제 그때서 내가 권한 게 이제 이 불도장이 권한 거야. 처음에. 알다시피 이 요리란 게 뭐 플레이팅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안에 전부 이 안에만 들어가야 네네. 되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요리를 뭐 팔기 위해서는 이제 그 홍보를 해야 되니까 홍보팀한테 상의해가지고 홍보팀에서 불도장이란 이 용어를 이제 분석한 거예요. 네. 이 요리 역사가 복근성 그 지역에 있던 그 어느 돈 있는 집안인데 그 주인은 또 워낙 산행을 좋아해가지고 세상에서 뭐 제일 귀한 재료만 네. 잡아오자 해서 산에 짐이 있는 거 다 사놔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네. 네. 잡아 들어오니까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길에서 뭐다 불 피고 잡아오는 재료들이 이런 항아리에다가 그냥 다 넣고 물 넣고 이제 뭐다 불 피고 계속 이제 끓인 거예요. 이제 장시간 끓이다 보니까 야, 그 뭐 몇 번 확인하고 뚜껑 열어보고 하고 하는 게 열 때마다 이제 그 냄새가 네. 날아가는 거예요. 네네. 그 옆에는 바로 또 절이었어. 공교롭 그 절이 하나 있어서 그러니까 불공 들이고 있는 스님인데서 자꾸 냄새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냄새 있는 곳을 이제 도망가 뛴 거예요. 아, 이제 그래서 그 불도장하고 유래인데 그게. 예. 그 신문지상까지 뭐 불도장 뭐 무슨 뭐 담 넘어와서 뭐 저거 설명하니까 하루 아침 또 유명해진 거죠. 네, 하루 이거는 뭐 그런 재밌는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네. 이거를 결승 올라가면 요리하려고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당근. 여기서 결승 못 가게 했잖아요. 사실 그때는 결승에 간다고 해서 제가 재료를 준비했어요. 아, 맛있네요. 근데 그 결승 얘기 이제 결승하시니까 그 당근 지옥 때 당근 지옥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고생 많으셨고 저도 점이 있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하다 보니까 30분 만에 이제 만들고 하니까 너무 재미있는 느낀 거예요. 그래서 당근 그때는 이제 마지막 그 당근 만들고 나서 나비 모양 어양 소스로 그 한 개 끝나고 나니까 다 끝났나 내 속으로 그때. 그래 한 두세 가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속으로 또 그리고 가졌어요. 막 후련하다 이것도 좀 더 있는데, 네네. 그 정도로 되게 즐겁게 하셨다. 네. 네네. 요리괴물도 같이 그때 했을 때 셰프님이 너무 그 피곤한 내색 한 번 안 하시면서 요리 시작하세요 하면은 바로 그냥 완전 프로 모드로 뭔가 생각하신 거를 쫙 만드시는 모습과 30분에 이걸 만드셨다고? 30분 안에? 하는 어떤 또 생각을 바로바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셰프님께서. 예. 네. 어느 정도 한두 개 정도는 우리가 두세 개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4개, 5개, 6개 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조금 상상력이 뭐 조금 이렇게 올 수 예, 있는데 그럴 수가 과거가. 있죠. 예. 근데 뭔가 계속 만들어내시는 당근을 원래 좋아하세요? 당근 사실 그게 안 좋아하는데 출연하고 나서부터 이제 꼬마 당근을 그것도 이제 찾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이제 간 50개 정도를 딤섬 같은 거. 네네. 준비해서 마지막 식사 끝난 후에 그 하나씩 이제 그 서비스 드리고 그래요. 아니, 많은 그거 보니까 또 좋아해가지고. 서비스 해주시는구나. 아, 근데 저는 그 당근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딤섬도 만드시고 어항 그 당근도 만드시고 근데 그 짜장 당근이 흑백 요리 심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요리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게 완성도가 높게 당근을
끓이지 않고 뭐 쪄서 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그 30분 안에 뭔가 그 압박과 시간의 어떤 리밋과 이런 거에서 좀 미스가 날만한데 그런 흠 잡을 데가 없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었을지. 근데 그때 그 당근을 짜장면 한다는 건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생각도 안 하는데 마트 창고에 가가지고 뛰어가서 이거 무슨 재료가 보고서 뭐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뛰어들어서 보니까 재료가 이제 별로 없어요. 그 안에도 아무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없어요? 아, 그래요? 거의 다 비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부러 그런 거야? 뭐 왜 없어? 원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그 앵글 보니까 맨 아래 칸에 그거 보니까 봉지가 몇 개 있더라고 그게. 그래서 좀 밑에 확인해 보니까 그 뭐 춘장 같은 짜장 춘장이요. 봉지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춘장이 나오네.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 미소 된장도 좀 있더라고. 네. 바로 이거다. 그걸 보고서 그때 생각나신 거예요. 당근이 있으니까 그럼 이게 소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좀 해보자. 맞춰봐야 되겠다 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짜장하고 그 미소 된장하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믹스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근을 이제 또 일단은 면 같은 다 물에다 삶잖아요. 그렇죠. 당근면이니까 야채잖아요 하나. 그래서 이게 물에다 삶으면은 이게 맛을 다 떨어지겠다. 그것은 이제 스팀 위에서 찐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맛을 그대로 유지해서 만들고 나서 짜장 볶고 나서 위에다 올려는 저도 놀랐어요. 야 이거 참 이쁘네, 이쁘기도 네네. 하고. 네. 그 마침 또 심사하시니까 또 뭐 정신없이 드시니까 야 이거 제대로 맞았구나. 와 역시 라는 그런 생각했고 그 전에 그 칼국수면으로 사실 차오메인을 라초면. 그 라초면 하시다가 이제 라초면이라고 하셨는데 그날 그 라초면 한 것도 사실 그 많은 얘기인데 네. 재료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망고랑 랍스터 그러니까 이제 2인 1조에 해서 이제 뭘 장도 가서 장 보고 사가지고 와서 뭐 하는데 다음 거 미션에 딱 발표하니까 남는 재료 갖다가 뭐 다른 거 일절 없다. 네. 나중에 남는 재료 가지고 그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아마 랍스타가 했던 것이 2마리인가쯤 남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다른 재료가 없었어요. 우리는 어떻게나 이거 재료 이거 랍스타 재료가 제일 없어졌어요. 없어요. 제일 없었어요. 네. 아, 그거도 하니까 또 잘 드시대. 아유, 네. 너무 면을 맛있어. 많이 좋아하신가 봐. 면을 좋아하는데 사실 면을 되게 많이 하세요. 파스타도 많이 하시고 뭐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그때 그 라운드 모든 분들이 하던 것 중에서 가장 또 기억에 남는 또 그런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앞에 계셔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되게 음식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말에는 정말 최선 진심을 담는데 라초면과 그 당근짜장 이거는 제가 이번에 흑백 요리사 2를 찍으면서 가장 좀 맛있게 먹은 것 중에 하나고 좀 감동이 됐던 음식 탑5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냥 사실 처음 제가 대면한 거잖아요. 처음입니다. 네. 처음 한 건데 그래도 이게 흑백에서 그 뭐 심사하고 이렇게 짧은 기한인데 그렇게 이제 알고 저거 하는 게 생각해 보니까 참 정확하시고 아주 뭐 보시는 것도 정직하고 그게 이제 제가 참 감탄을 받았어요. 네. 막 음식을 막 평가하고 이러는 게 모르겠습니다.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이게 조심한다고 또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그냥 저의 좀 가식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뭐 존경심도 가지고 사실 이제 제가 이게 출전을 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 그 뭐 셰프님 무슨 심사를 하지 무슨 뭐 선수 때 한번 찍어서 막 그래. 많이 그러시죠. 네. 많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리 잘한다고 해서 뭐 다 심사까지 한다는 것이 아니다. 네.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팀전에 나갈 때 네. 그것도 화제가 됐던데요. 팀전에 참외를 뭐 짜고 뭐 어쩌고 하는데 김장 담는 것처럼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김장하는 건 마찬가지네. 김장하는 건 느낌이네. 그 뭐 후독주 사고다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근데 사실 그 팀전이 중요한 게 팀워크이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에 뭐 나온 친구들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오너 셰프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이제 다 데리고 온 애들도 많고 다 실력 다 그런 있는 분들이죠. 친구들이잖아요. 네. 그러다가서 누굴 보고 야 너 밑에 야 너 청소해 너 이거 해 누가 받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참외로 주재료인데 그거 얼마나 많아요. 그거 한 두세 개가 아닌데 그쵸. 김장하는 듯이 속을 아무리 맛있게 해도 배추가 잘 절거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을 해야 된다 해서 한 거니까 이제 그게 보고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뭐 저는 이제 옆에 위에서 봤으니까 근데 저는 다 더 알고 있지만 이제 방송에서도 그런 모습이 사실 셰프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하자 싫어 나 이렇게 할래라고 한 말씀만 하셨어도 거기서도 약간 뭔가 말씀하신 그 팀워크가 서로 눈치만 그럴 보게 되고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 반대로 알았어 내가 이건 내가 할게라고 하셨을 때 거기서 바로 이렇게 모든 게 다 완성되지 않았나 팀워크가 네, 되지 않았나 그렇죠. 싶습니다. 네. 이건 어서 좀 많이 보던 건데 아 이게 꽃게 대신 지금 대게로 대게살로 해서 이제 이렇게 부용 게살로 만든 겁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브로콜리가 그땐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그 부용 꽃게를 한번 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3월 달이다 보니 계절적인 이제 꽃게가 나올 철이라. 지금 꽃게는 아직 안 나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꽃게 대신 대게살로 한 거예요. 네. 부용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계란 흰자랑 똑같고요. 네. 네, 예. 게살 부용. 셰프님이 드신다면은 안에서 만드시는 분들이 뭐 저보다도 더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요, 셰프님? 아니 나보다는 이제 안 셰프님 오시니까. 아유, 저 지금. 이 브로콜리는 그때도 오셨지만 이게 장식인가요? 아니면은 이거는 중간에 먹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이게 하나 이제 장식 겸 이게 부용 요리란 게 사실 이게 주로 기름에다가 튀겨서 네. 나온 신자라서 네. 마지막에 조금 좀 느낀 한 많이 약간 좀 남을 거예요. 그래서 입다시로 이제 또 브로콜리 역할도 해주고요. 네네. 튀김이라서. 내가 먹기도 맛있네. 평소에 이렇게 안 느꼈는데. 아, 어떻게 뭐 생존인가요 이거? 오늘 아마 특별히 해주신 걸 썼나 봐. 이 요리도 이제 유래를 보면은 서시 부용 게살이라고 하거든요. 서시가 이제 그 하나 이제 사람 이름이야 보니까. 서시. 서시. 네, 네. 그 중국의 이제 고대 이제 역사적인 인물인데 양귀비 또 서시 중국의 이제 4대 미인 중에 한 명인데 그 서시 미인은 이제 피부가 그렇게 깨끗한다고 하더라고 아직. 예. 그 이름이 이제 서시 부용이라고 한 게 서시 미인 같이 이제 결혼 흰자를 가지고 이제 요리한다는 뜻이에요. 서시 부인님 계란 흰자. 그 아까 홍콩 조금 전에 홍콩이 어디 또 가게 하나 운영하고 계세요? 네네네. 홍콩에도 제가 그 어느 쪽입니까? 그 구룡 구룡 쪽에? 네, 서구령이요. 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저도 강동식이나 뭐 제가 중식 요리를 하는 셰프는 아니지만 그 음식을 너무 좋아하고 그 문화가 너무 좋았어서 그렇죠. 제가 지금 낸 지가 한 5년이 다 돼가는데 네. 그렇게 됐어요? 네, 5년이 다 돼가는데 가면은 너무 맛있게 먹고 뭐 재료들도 너무 좋고 뭐 전 세계 다 뭐 이것저것 재료도 있으니까 그런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그렇구나. 같아서 네. 저도 늘 이렇게 음식의 이름처럼 뭔가 막 하는 일에 대한 뜻을 찾거든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뜻. 네. 네, 근데 홍콩은 너무 좋아하는 도시고 해서 중국 음식도 너무 좋아하고
사실 홍콩은 이제 뭐 마술이 천국이죠. 요리 천국인데 그전에 신라가 초창기 있을 때 홍콩에 이제 조사를 많이 갔어요. 벤치마킹하러. 중국 요리계 쪽으로는 아마 홍콩은 제가 제일 처음이 아닌가 그래요. 제일 때는 뭐 처음이면서도 뭐 자주 가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아유 그때는 처음에 갔을 때는 보는 게마다 다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뭐 10끼, 8끼 뭐 이렇게 그래서 먹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때는. 나중에 뭐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호텔인데 엘리베이터 안 타고 막 계단 막 타고 올라가고 일부러. 아유 장난 아니었어요. 네. 네. 그러면 셰프님께서는 언제 요리사가 되기를 꿈을 꾸셨어요? 사실 이게 처음에부터는 이제 요리를 좋아하고 먹는 걸 좋아했어요. 그게 약간 굉장히 어리셨을 때. 어렸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제 집에서 이제 중화 요리집을 했었어요. 아, 중화요리집 하셨어요. 중화 요리집에 있었고 제 방은 이제 바로 2층에 있고 방에 들어가면은 뭐 항상 이제 지나가는 게 주방이 지나가야 돼요. 주방이 이제 지나갈 때마다 이제 막 웍을 이제 돌리는 소리하고 이제 불 확 피는 네네. 거 보게 되거든요. 네네. 지나갈 때마다 매일같이 그걸 보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하고 아주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때부터. 그게. 예.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어린 나이지만 이제 건방지게 한번 몰래 그냥 한번 주방에 들어갔어요. 그 주방장이 그 웍을 하는 거 한번 이제 흉내려고.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아침에 일찍 같이 일찍. 출근 전에 네. 이제 아무도 없을 때는 이제 하는데 그건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거를 제대로 되지도 않고 출근하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제 해서 이제 제대로 정리 정돈도 안 해놓고 그냥 이제 도망갔어요. 도망간 거죠 방에 가서. 근데 이제 몇 번 그랬다가 혼났죠 또 이건 누가 이렇게 엎지르게 해놨나 영업 시간 전인데.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혼나고 나서 한 번 또 몇 번째 들어갔다가 저거 하니까 주방장이 자식은 너 인마 요리 만들고 싶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막 돌린 거 요령 이렇게 돌린 거다 뭐 어떻게 저거 하고 네. 몇 번째 그 듣고 보고 하니까 또 계속 혼자서 하는 기회가 좀 있었어요. 시간 나면은 가서 한번 저거 해보고. 아, 진짜 초등학교 네. 때부터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제대로 나도 돌릴 수 있다. 그때 딱 느꼈을 때, 야 이거 뭐 하는 만들어야지. 이거 돌리기만 뭐 하나 이제 그런 게. 만들어. 그래서 이제 누나 형 그 뭐야 도시락 내가 싸줄게. 내가 또 큰 소리 쳤죠. 근데 볶음밥도 만들고 저거 하고 도시락도 싸주고 막 그랬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멋있게 보이는 게 그것이 하나 요리사 되겠다는 생각은 그런 건 없었어요. 아니었고. 예. 네네. 제일 그게 이제 결정적인 게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이 6남매 다 흐트러지고 네. 학교 막 졸업하고 하니까 뭐 이 친구 저 친구 집은 뭐 돌아다니고 뭐 그 하루하루 이제 일정한 적을 잡지를 못했을 때 유엔센터라고 호텔이라고 있어요. 거기 1층에 있던 그리라고 하는데 양식당인데 그분은 이제 그 어머님하고 친구분이세요. 네. 한번 저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뭐 매일같이 돌아다니지 말고 그 뭐 네. 요리사 할 해보는 생각이 거. 좀 없냐? 요리를 하면서 여기 와서 하면은 막 그 뭐 스테이크도 고기도 먹고 햄도 먹고 다 먹을 수 있다. 아, 그 귀한 양식을 그때.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아 그것도 그랬대 고기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저거 하니까 그 말씀 딱 듣고 난 학교 다닐 때도 내가 이제 프라이팬 내가 더 돌리는데 그 경험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예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조리사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양식. 양식으로. 네네. 처음에는 이제 그때는 경양식 하는데 뭐 오므라이스하고 카레라이스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스테이크도 하고 그 이제 얼마 안 돼서 거의 다 배웠는데 거기는 이제 그 메뉴상 보니까 중국 음식이 한 2가지인가 3가지 있더라고 간단한 거.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그 뭐 양식한 거 이 몇 가지 메뉴 내가 다 할 수가 있는데, 이거면 중식도 좀 하는 거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일단 거기는 메뉴는 많지 않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마침 그 반도 호텔이 1층의 용공이라는 그 당시 그때는 최고로 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한번 들어가서 뭐가 좀 배우고 싶다 했더니 기회가 안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어린 나이도 이제 겁도 없이 그냥 찾아가 가지고 저 좀 채용 좀 해주세요. 저 뭐 요리 좀 배우고 싶습니다. 네. 월급 안 주로 주니 지금 배우고 좀 네. 해달라. 네. 뭐 그 쉽게 받아줍니까? 안 뭐 주지. 쉽게 건방지면 어디 와? 몇 번 거절을 하더라고. 네네. 이게 계속 하다 보니 거기 또 호감 가지고 저 시켜 봐. 이게 겁도 없이 계속 오네. 네. 뭐가 좀 할 것 같은데 이놈이 막 그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한 2, 3개월도 지나가지고 세 번째 가니까 하도 내가 자고 요구하니까 아마 그쪽에서 그래 인마 그래 네. 알았어. 네가 와서 이제 청소부터 해라. 그러면 월급도 안 받고 안 받고 가신 거예요. 예, 기술 이제 배울 수 있는 거 생각만 하고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리사에 들어간 네. 거야. 의지의 사나이시군요. 그거 가지고 이거 드셔보세요. 네네. 이거는 이거 일품. 통해삼인데 새우로 다진 거를 이제 이 해삼 속에 넣은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스팀에다가 찐 겁니다. 그 스팀다 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혹초 소스를 어쩌셨어. 혹초 소스를 이제 얹은 건데 밑에 야채는 이제 하나 이제 이 요리 형태 얘기한 것이 모래알이라고 그래. 모래알. 해삼은 바다 밑에 살잖아요. 그 바다 밑에는 이제 사실 모래 있잖아요. 네. 야채를 다 모래알로 생각하면서 이게 밑에를 깔아줘. 채소를 모래알 일부러 아삭하게. 예. 네. 젊은 셰프들한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어떤 걸 하고자 했을 때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쩌면 뭐 시대는 다를지 몰라도 저도 2000년대 초반에 요리를 시작했는데 근데 그 전으로 돌아가서 저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머니 아버지가 중식당을 하셨었어요. 네. 펜다 익스프레스 같은 그런 스타일을 하셔서 웍을 제가 그때 돌렸어요. 제가 전문적이진 않았지만 저도 요리사의 꿈을 꾸진 않았지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나도 조금 어떻게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에 저도 거기서 셰프가 되겠다는 생각을 절대 안 했지만 나중에 전문 셰프가 됐을 때에 그 기반을 다져놓고 그 느낌이잖아요. 사실 그거를 몇 번 불 막 대보고 칼 한번 뭐 잘려보고 그렇지.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밑거름이 잘 된 것 같고요. 나중에는 그걸 바탕으로 뭐 요리를 시작하고 일식당이었습니다. 저도 일식당이었고 제일 좋은 일식당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걸 배워야겠다 생각했는데 저도 가서 노크를 하고서는 한데 필요 없다라고 해서 다시 가서 노크를 했는데 또 필요 없다라고 해서 세 번째 갔을 때 도대체 또 뭐냐라고 그래서 들어와봐 앉아봐 근데 돈 없어도 되니까 하겠다 하니까 진짜 돈 없어도 되겠냐 그래서 저는 신용불량자와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서는 이제 들어갔는데 근데 청소만 2년을 했어요 제가 거기서 거의 똑같은 입장. 청소를 제가 한 6개월 했어. 이 정도면 됐다 하고서는 저에게 그러면은 칼 사? 일본 칼 사? 이 칼 사면 돼 가서 하고서는 그때 돈을 주셔가지고 이제 가서 샀는데 그러고서는 이렇게 뭐 생선 손질을 하는데 손질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생선이 잘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실수도 용납을 안 하시니까 너 다시 청소해. 그러고서 내가 다시는 저 실수를 하지 않겠다. 하고서는 1년 반쯤에는 이제 뭐 청소도 거의 신이 됐죠. 그때는 너무 싫었죠. 청소하고 계속 청소하고 걸레 빨고 셰프님 만두 만들어드리고 볶음밥 만들어드리고 점심 해드리고 지금 와서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심사위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 나중에 뭐 고급스러운 음식에 막 이런 거는 그렇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기본적인 그런 거를 지금 저도 그냥 까먹고 있었는데 셰프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 그거의 중요성이 있지. 그래서 셰프님이 여기 또 계시고 온 거고 감사하게 또 제 앞에서 또 이렇게 말을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애들한테 주로 이제 하는 얘기가 상경하애라는 용어가 있어요. 상경하에. 하애. 위에 사람한테는 존경심 가지고 밑에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어라. 아 하에. 예. 네네네. 그래야 이제 이거 조직을 하나 생활하는데 큰 도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직 생활하는 게 분명 위에 사람이고 아래 사람이 있을 법인데 여기서 뭐 그냥 똑같이 대한다면은 그건 이제 그렇게 되면 조직을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고 싫은 소리 듣고 저거 하는 것도 제일 큰 자산 된 거예요. 근데 안타깝잖아요. 저희는 아 이거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알고 넘어가야지 다음 걸 할 텐데 왜 다음 것만 생각하고 이거를 지금 막 모르려고 그러지 하는데 그때는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사실. 네. 네. 짜장면 네. 잡숴보세요. 아, 네. 아래 당근 있는 거 아니죠? 아니요, 면입니다. 제가 그냥 또 짜장면의 색깔이 딴 데가 좀 다르네요. 제 요리는 이게 이제 그 조미료를 사용 안 하거든요. 네. 조미료를 사용 안 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거라.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이 요리를 부담 안 가요. 소화가 잘 되고. 네. 예. 셰프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저는 가장 좋아한 건 저기 말하자면 이제 김치찌개 내가 제일 좋아해요. 아, 김치찌개. 전 짜장면입니다. 아, 그러세요? 아, 근데 그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으로. 아,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민을 갔는데 아, 중국집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그 짜장면의 맛이 너무나도 그리운 거예요. 짜장면을 먹으려면은 2시간 반을 운전하면은 LA를 갈 수 있어요. LA를. 제가 살던 곳에서. 가서 처음 가는 곳이 짜장면 중국집이었어요. 그 정도로 너무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왜 사람들이 뭐 그 짜장면에 대해서 안 셰프가 이렇게 집착하고 좋아하지? 막 저는 그 못 먹었을 때 너무 먹고 싶은 그 맛을 너무 그리워했었어가지고 그냥 그때 그 마음이 아직까지도 좀 그렇구나.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짜장면 1등입니다. 그렇구나. 이거는 그 어디 내놔도 너무 맛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뭐 여러 가지 음식 먹고 한국에 있는 중국 음식이 누구 해나 저도 어느 나라 사람들이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한국의 중국 음식이 보면은 이제 한국식 중국 요리라고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표현할 수밖에 없고 이제 지금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여태까지 짜장면 역사가 거의 이게 한 130년 정도 되는데 130년.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들어온 게 제일 처음에 들어온 게 이제 중국 요리보다 청 요리라고들 하죠. 그때는 이제 제일 처음엔 청나라에서 파병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민간인도 따라 들어온 거죠. 그때 이제 거의 다 배 타고 상인들. 인천에서 들어오거든요. 네네. 이제 그 인천이 차이나타운 자동적으로 형성된 거예요. 우리 먹던 짜장면을 붓던 거 뭐 이렇게부터 그 중국 요리집이 하나씩 둘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한국화돼 가면서 아, 이제 발전해요.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이제 한국화를 돼간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들여가지고 여태까지 오는 거라서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요리 하더라도 이 기준이 있던 인기 있는 메뉴를 꼭 남겨놓고 나서 또 새로운 메뉴 이제 짜고 그렇게 합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한국식 중국 요리라고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고 또 그런 게 음식의 발전이고 또 이것 또한 이제 굉장히 한국스럽다고 전 생각을 하고 이제는 그렇죠. 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이 어떻게 더 진화가 돼야 되는 거는 이제 셰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더 발전을 시키고 맞아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러면은 셰프님께서는 저의 눈으로서는 굉장히 셰프로서 이루신 것도 많고 열정적으로 아직까지 그걸 하시는 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더 앞에 목표가 있으시다면은 최종 목표보다는 제가 여태까지 해오면서 목표가 제 다 달성할 것 같아요. 제일 요번에 남는 것이 후배들 어떻게든 이제 한 사람 더 가르치고 이제 많은 그 후배들이 네.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요리에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네. 제일 큰 소원이에요. 아, 당연히 그때 가면 또 시대 변화가 또 있고 하고 하니까 네. 그 홀로는 후배들 많이 나와서 지속적으로 요리에 지금 요리기에 이제 발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제 지금 제일 큰 소원이고. 셰프님 개인적인 목표 이런 것보단 그냥 후배들에 대한 그런 것에 사명감을 좀 더 느끼시고. 이건 뭔가요, 좀? 이게 디저트인데 네. 이거 먼저 꼬마 당근 알다시피 저 흑배 출연 때 만들던 거고 네. 이게 보니까 하얀 거 있잖아요. 네. 이거 배로 찐 거고요. 네네. 여기는 대추 그 빨간 거. 네. 네. 또 이제 그 노란 실 같은 거는 이게 이제 진피라고 그래요. 진피. 네. 그 오렌지 껍질로 네. 만든 거고 네. 또 하나 연이 씨하고 네. 고기자도 들어가 있고. 네. 예, 이게 투명한 거는 이제 그 은이 버섯이라고 그래요. 은이버섯. 네. 네.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얼음 사탕으로 넣고 푹 고운 거예요. 예. 그 얼음 사탕을 넣어서 그런지 이게 그냥 설탕 그런 단맛이 아니고. 이게, 그렇게 다르죠. 완전 다르네요. 그때보다 맛이 좀 달라졌는데요? 좀 더 당근. 너무 맛있는데요? 흑백 요리사가 막을 내리고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셰프님한테 흑백 요리사란 뭘까요? 흑백 요리사란 게 처음에는 이제 잘 몰랐어요. 워낙 이제 그 TV적으로 내가 신경을 많이 안 쓰고 하니까. 그 소녀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흑백 요리사라고 뭐 요리사들 와서 이제 이거 시합하고 오는 거 있어요. 그때 소녀가 이제 틀어주고서 흑백 요리사란 거 이거였구나. 그 나중에 이제 하나 보고 나서 재미 붙은 거예요.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계속 들어온 거는 저는 이제 마찬가지로 나이가 좀 있어서 젊은 사람들한테 가는 게 낫다. 젊은 층에 가서 저거 하는 게 낫지. 네. 내가 이 나이가 거기 가서 또 뭐 누가 봐기도 이제 그냥 주체 바가지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올 텐데 나가지 않은 게 낫겠다.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 주는 것이 했는데 자꾸 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젊은 층들을 위해서 힘을 좀 실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가 좀 마음 좀 놓긴 거예요. 사실 하면서도 내가 이거 단체전에서 떨어지면 되겠다. 내일부터 이제 쉬면 되겠다. 계속 그런 마음 가졌어요. 느껴졌어요. 뭔지 알아요, 저도. 그렇죠. 네, 알죠. 저도 알아요. 모두들 긴장하니까 난 그래 떨어지면 다 떨어진 게 낫다. 근데 혼자 떨어진 것보다 그래서 이제 그건 몰랐어요. 몇 번 내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도 자꾸 또 기회를 안 주던데 자꾸 또 이제 또 올라가게 만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왕
그때가 탑 7까지 올라갈 때는 저는 사실 힘들었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또 악을 또 생겼어요. 야 이왕 여기까지 끝까지 가야 되겠구나. 네네. 힘든 거 다 잊어버렸어요. 네네. 셰프님한테는 흑백 요리사란 뭐 또 다른 시작이고 뭔가 즐거운 경험. 네, 근데 이게 다 어떤 면에서는 셰프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표라고 아까 뭐 후배를 양성하고 이런 것에서 주방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손이 닿지 않는 곳 어쩌면 후 셰프님이 모르는 분들까지 중식을 꿈꾸시는 분들까지 어쩌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선 오늘 너무 귀한 음식 해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귀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불도장에 대게살에 일품 해삼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짜장면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저희 아들이 또 이런 음식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한번 또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오세요. 잘 모실 테니까 오시고. 흑백 요리사 때는 제가 대화 나눌 경험가 없었고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셰프님과 이제 대화 나누면서 저도 미래에 어떤 요리사가 되고 싶냐 해서 물론 유명해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그거는 외부적인 일이고 사실 다 여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렇죠. 가는 게 행복한 요리 또 남들을 더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요리들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도 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바람은 셰프님께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고맙습니다. 이제 건강할 겁니다 저는. 누가 지금 날 보고 뭐 나이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그 숫자밖에 안 된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이렇게 만나서 고맙습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